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유상증자와 관련해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사무취급자이자 유상증자 공동모집 주선회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 얘기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KB증권의 어제 오전이죠. 네. 금융감독원이 이제 검사 착수를 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히 검토를 했는지 네. 이걸 보는 건데 부정 소지를 밝혀보겠죠, 당연히. 네. 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금융감독은 어쨌든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사실이 밝혀지면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겼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죠. 고려아연이 우리가 알듯이 이번 달 4일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0월 4일에서 23일까지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사주 그 전에 매수를 MBK가 먼저 공개 매수를 했고 그렇죠. 그 고려아연은 대항 매수를 성격해서 4일에서 23일, 23일 날 마감하는 자사주 매수에 공개 매수를 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금감원에서 지적한 바는 뭐냐면은 공개 매수 기간에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원래 유상증자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도 공개 매수 때 밝혔어야 되는데 공개 매수 기간에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가 공개 매수가 다 끝나고 며칠 있다가 유상증자를 밝히는 거는 이거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는 건데 근데 왜 처음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에셋증권이 공개 매수도 주관을 했고 그리고 유상증자도 주관을 했습니다. KB증권은 그 다음 또 주관을 한 거예요. 예. 그럼 먼저 미래에셋증권을 이제 조사를 한 게 뭐냐면은 문서에 보니 그러면 4일에서 23일 중간 사이에는 유상증자 준비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증권거래법 상으로도 그렇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간에는 원래 유상증자 계획이 있었다면 네. 그 기간에 반드시 밝혔어야 되는데 예. 근데 미래증권을 문서를 봤더니 이미 유상증자를 위한 내부 실사가 14일부터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거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겼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미래증권을 조사를 했고 네. 어제 KB증권을 또 조사한 거예요. 또 조사하고. 예. 근데 이제 고려아연 입장은 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제 고려아연 MBK 기니권 문제가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예. 1라운드가 종료됐어요. 예. 양사의 공개 매수가 종료됐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38대 35가 된 거예요. 예. MBK 영풍연합이 38%. 그다음에 그 고려아연 저인범 회장 쪽이 35%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걸로 시장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3%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점 때문에? 왜냐하면 네. 시장에 고려아연의 유통주가 네. 20만 주 언더로 떨어지면 네. 이거는 상장을 폐지해야 폐지 됩니다. 요건이 되는군요. 폐지 요건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일설에 의하면 한 25만 주 정도 유통이 된다 그래요. 굉장히 소수해 줍니다. 아시듯이 공개 매수를 이미 다 자사주까지 사들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유통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일단 상장 폐지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럼 유상증자로 일반 공모주로 유상증자를 해서 지금 요번에 유상증자하는 물량이 350만 주예요. 그러면 전체 고려아연 총주식의 20% 정도가 다시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예.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현재 고려아연이 그 MSCI 코리아에 등재되어 있는데 예. 이게 물량이 적고 이래 되면 여기에서 빠지겠죠. 빠지는 거죠. 그렇죠. 빠지면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기관들이 아무래도 글로벌 패시브 자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고려아연 이거 우리 경영권 싸움 하다가 이 고려아연 자체에 대한 그렇겠네요. 이게 위험해지니까 이걸 하자는 게 고려아연 입장이고 이제 MBK 입장은 이런 거죠. 그건 좋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20% 정도 물량 풀린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법상 뭐냐면 20%가 풀리면 우리 사주가 20% 중에 20% 그러니까 4% 정도가 우리 사주로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몇 프로 차이라 그랬죠?
3% 차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가 들어가면 우호지분 4%가 생기는 거죠. 그렇겠군요. 예. 지금 우리 사주 쪽은 고려아연 쪽에 그렇죠. 오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우리 사주 우리 직원들은 고려인 쪽 지키려고 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양쪽의 기세는 이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감원이 그건 모르겠고 절차에 문제가 왜 있어. 우리 사주 저기 왜 중간에 자사점에 밝히지도 하는데 않고 유성증자를 숨겼냐. 이거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보니까 고려아연 당시 증권 신고서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유성증자를 위한 시세를 진행했다 이렇게 기재는 했다 뭐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 4일부터 23일이었는데 예. 14일이 중간에 있잖아요. 딱 중간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미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는 중간에 이미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너희들? 의도적이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음흠. 그게 만약에 지금 고려아연 쪽에서는 기재 실수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이게 정말 중대한 거라면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게 사실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금융감독 당국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유상증자로 차익금을 갖겠다는 계획을 모두 알고 있는 채로 진행을 했다면 부정거래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되는 이게 거죠. 부정거래죠. 네, 그게 사실상 뭐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주주들의 돈으로 공개 매수 대금을 채우려고 갚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건데 뭐 고려아연은 당연히 이건 그건 아니다. 예,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는 별도의 사안이고 별도로 추진해왔다. 이 변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앞에 부분은 저는 설득력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고려아연이 상장 폐지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통주를 열려서 글로 패시브 자금도 탈락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이제 경영진들이 해야 될 건 당연한 건데 뒤에 두 부분은 사실은 조금 시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잘 보시면 원래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밸류업 이야기 많이 하면서 밸류업의 큰 두 가지가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자사주는 밸류업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 근데 자사주를 언제 매입해야 될까요? 정말 주주들을 위한다면 비쌀 때 매입하는 게 좋습니까? 쌀 때 매입하는 게 좋습니까? 쌀 때 매입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자사주는 네. 쌀 때 매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유상증자는 그러면 비쌀 때 해야 됩니까? 쌀 때 해야 됩니까? 그건 비쌀 때죠. 맞죠. 예. 근데 지금 고려아연은 반대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사주는 아까 87만 원, 지금 90만 원 가까운 공개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상증자는 얼마? 67만 원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것도 현재 100만 원 선이 유지됐을 때 67만 원인데 만약에 주가가 지금 떨어져서 한 80만 원, 90만 원대 되면 이게 평균값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30%로 이나 할인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50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좋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유통주가 적어서 상장 폐지 만드니까 좋은데 그러면 사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쌀 때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주들의 권유를 보여줘야 되고 비쌀 때 유상증자를 해서 외부의 돈을 끌어와서 투자 자원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반대로 해서 이제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캐스를 달고 있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지분 경쟁과 관련돼서 온 목표는 거기에 향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런 기본적인 그 펑션 구조는 무시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고려아연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는 뭐 여지없이 뭐 하한가 직행했어요. 한가를 치다가 어제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시장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 찍은 이유가 유통주가 너무 작아서 적으니까. 이게 희소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희소가치가 올라가면 그를 마지막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표대기로 간단 말이에요. 미주총도 가고 주총이 표대기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엄청 대우를 받겠죠. 그래서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그래서 유상증자 150만 찍고 그 다음 날에 67만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30% 한가를 찍어버렸죠. 그렇죠. 그 100만 원 무너졌다가 어제 다시 115만 원 이렇게 오르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사건이 터진 게
영풍그룹에 그 아연 재련소가 2개가 있어요. 예. 석포 재련소가 있고 영풍 쪽에 그다음에 온산 재련소가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 쪽이에요. 그런데 이 아연의 국내 아연의 거의 90%를 이 두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예, 있어요. 고려아연 57%, 이제 석포 재련소가 한 30% 이상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석포 재련소가 환경법에 걸려서 공장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한 달간 어허. 생산 중단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 아연값이 뛰겠죠? 예, 오르겠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다시 고려아연이 뛰고 있습니다. 아, 또 그건 다른 얘기네요. 예, 또.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서 뭐 지금 굉장히 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동 경영을 해온 고려 아연이 두 집안의 이제 갈라서기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이 어떤 전개 과정, 뭐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어떤 점입니까? 이제 세 가지 분기점을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금감원의 판결이 되게 중요합니다. 금감원의 판결에 따라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12월 첫째 주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12월 첫째 주에 해야 못할 수도 있네요, 그럼? 예, 해야만이 주주총회 때 이게 의결권이 생기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제 결국은 의결권 싸움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38대 35니까 첫 번째 이제 의결권 싸움은 임시주주총회입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13분의 그 이사도로 보딩 멤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장영진 회장을 비상무이사로 제외하고 나머지 12사람은 모두 고려아연 측, 현범 측 인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고려아연은 그 보딩 멤버의 상한선을 두지 않았어요. 100명이 더 늘릴 수도 있군요. 예, 그래서 우선 MBK 연합 쪽에서 14분, 사내이사 2분, 사회이사 12분을 추천을 올려버렸어요. 요거 임시주주총회가 빠르면 12월 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네요. 새로 이제 장악을 하려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 이게 1차 싸움. 그리고 여기서 이사진을 100% 딱 수용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 싸움은 주주총회. 일단 문제가 있건 하면 영풍 쪽에 MBK 쪽에서는 최인범 회장을 몰아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 이사진을 장악하고 몰아내고 여기서 바꾸려고 하는 두 번째 싸움은 주주총회.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이번에 유상증자의 금감원의 결정이 이 두 개의 주주총회의 가장 큰 결정권은 현재 35대 38의 중간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한 7.48%인데 지금 좀 줄었을 것 같아요. 좀 팔았을 것 같으니까 5월달, 10월달까지 반영이 안 됐거든요. 네. 한 5% 정도 되면 국민연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가 지금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3%를 갭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네. 거기에 이제 승패가 갈리는 고려아연의 이 승패가 운명이 갈리는 네.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죠. 상장 기업이죠. 한미약품그룹. 여기도 여긴 좀 다릅니다. 이게 조금 다른 얘기고 이건 이 그룹주 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오너일과 경영권 분쟁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녀와 형제 간의 분쟁인데 진행상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걸 보면 뭐 지난해부터 이제 기념건상에 붙었다가 원래 시작은 송영숙 회장과 네. 임지연 대표가 연합 그리고 두 형제 나머지 두 형제 연합으로 기념건 분쟁 붙었다가 그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던 곳은 김동국 회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동국 돌아가신 임 회장의 고향 후배인 그다음 그 한양정밀의 신동국 회장이 그렇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이 신동국 회장이 제일 처음에는 형제 쪽에 붙었다가 마지막에는 지금 모녀 쪽에 붙어 있는 상황으로 그렇군요. 지금 3자 연합으로 지금 갈리는 상황인데 요 상황에서 요 상황이 지속되다가 지난 1일 날 어제죠. 예. 지난주에 1일 날 이 소액주주 대표들이 모여서 3자 연합 쪽 있죠. 그 송영숙 그 회장, 임주연 부회장 쪽을 공개 지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랬죠. 예. 요래 보니까 이걸로 이제 교통신뢰 끝났구나. 이제 이번 싸움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20%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주가에 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액주주 대표가 지지선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아, 철회해버리니까 다시 네. 주가가 네. 6.75% 올라버렸어요. 그랬군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1차 이제 사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액주주를 기반으로 한 싸움이 하나 한 덩어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한미그룹 약품 그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건 아니다 라고 또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한미약품 독립경영을 지지한다. 뭐 이런 네.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지리한 싸움 그만하고 정말 회사의 가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쪽 다 좀 싸움 좀 하지 말고 이 제대로 된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뭐 보장해 달라라는 성명서를 냈어. 됩니까? 그래서 아주 재밌게 돼갑니다. 지금 보면 이 두 사건 네. 고려 아연 사건하고 한미사의 공통점은 사실은 본질은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이 계속 성숙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과연 기업의 가치를 누가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건 네. 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높여주는 곳이 경영하는 곳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 사건을 추적해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고려아연도 결국에는 MBK가 장악학은 전인부 회장 고려아연 쪽 장악학은 고려아연을 제대로 밸류업을 시켜줄 하는 곳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 그게 주주권익을 예. 높여주는 곳이죠. 그렇죠. 이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지금 오죽했으면 이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서 제발 싸움 그만하고. 그 싸움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그래서 만약에 MBK가 이번에 임시주총을 열면서 그 일종의 책임 경영제, 네. 유럽식의 책임 경영제, 예. 오너 없이 그냥 수탁 회의처럼 책임 경영으로 경영을 하는 걸 제안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 최모 회장도 우리도 국민 기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이번 두 사건이 우리 자본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오너 중심의 경영 체제가 한계 온 것이 아닌가라는 걸 분명히 던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두 기업 외에도 지금 그동안도 많아왔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꽤 많습니다. 많죠. 일단 요즘 MBK 때문에 많은 오너 분들이 밤잠을 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밸류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러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너 일가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경영권 승계를 하려면 최소의 지분을 가지고 핵심 계열사를 만들어서 최소의 지분을 가지고 이 지분 가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줘야 상속세 증여세를 적게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든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건 핵심 계열사 하나만 지고 예를 들어 삼성은 삼성물산, 현대는 현대모비스, 그렇죠. 그리고 LG는 주 LG, SK는 주 SK, 그리고 하나는 주 하나. 이런 식의 핵심 계열사 하나의 지분을 오늘가가 장악해서 그것도 최소한으로 장악해서 지분을 누른 다음에 넘겨주는 넘기고 지배할 수도 있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까지 지금 생겨 있는데 예. 이번 MBK세가 터지니까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 방식으로는 그 한계가 방식으로 있구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밸류업의 가장 좋은 거는 지금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주가가 한 150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못 들어와요. 네. 그러면 MBK가 2조가 아니라 한 6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담스러워 못 들어옵니다. 예. 삼성물산 엘리엇 파동 때도 삼성물산이 그 엘리엇이 1조 2천억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럼 만약에 그때 주가를 누르지 않고 원래 올렸으면. 본연의 가치 있었으면 10조를 가지고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자본력이 딸리기 때문에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은 사실은 이 기업들의 원래 가치를 높여주면 돼요. 현대모비스도 우리 얘기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10년간 주가 눌려 있습니다. 네. 주 하나도 PBR이 0.5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원래 PBR을 한 5, 10 정도 올려놨으면 아무도 공격 못하죠. 왜냐하면 네. 들어와 봐야 차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자본시장은 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MBK 고려아연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제 자본시장이 진정한 밸류업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진정한 기득권 승계가 무엇이고 진정한 주주 권익이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저는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지키려는 자의 허점도 맹일히 보여주는 거죠.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밸류업 우리가 1년 동안 외쳤지만 안 됐잖아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이 밸류업을 지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게 터져주면 그렇죠. 교원 반면교사 삼아서 아니 지키려면 그렇죠. 몰래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누르지 말고. 그러면 공개 안 당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교훈,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뭐 재미있다고 좀 하면 이상한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상당히 앞으로도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장 기업들의 경영권 분쟁 사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